부동산 대박은 이제 끝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집주인의 추락과 싸우고 있다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한국 집주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고금리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외신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광순의 부동산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밤중에 만났던 사이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더 라이브에서 네, 최욱 씨도 못 보고 이광용 아나운서도 못 보고 그러게요. 대표님도 못 뵙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혜장 근데 제가 더 라이브 뵙기 전에 네. 직접 뵌 적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라디오 같은 데 나오시면 뵀는데 네. 근데 뭐 여러분 다 모르시죠. 직접 뵈면 되게 네. 달라요. 네? 화면하고. 화면하고요? 네.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달라요? 더 선하신 모습. 직접 뵈면. 아니, 얼마나 싸나워 보이면. 어떡해. 굉장히 선하신 모습. 네. 제가요? 직접 네. 뵈면. 아,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부끄러워. 처음 뵐 때. 아니, 얼마나 싸납고 못되게 제가 그렇게 했구나. 아유, 아니, 정말.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막 정치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강한 모습이 예. 보이시죠. 센캐. 네, 근데 센 언니. 근데 직접 뵈면 진짜 부드러운 인상도 좋으시고. 제가요, 예전에 처음 회사 다닐 때 제가 별명이 소심이 언니였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나서지 못하고 막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 정말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인기가 이광수 의원님 라이브라 왔습니다. 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뭐 정말 이광수님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선하신 모습이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참 좋다고. 네, 역풍이다님 안녕하십니까 하셨고요. 여은님께서는 녹화 방송만 들었는데 오늘은 생방으로 직접 들어보려고 대기 중입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 여러분 질문도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질문해 주시면. 아우, 정말 너무 좋죠. 그렇게 하죠, 뭐. 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너무 좋습니다. 저도 라이브는 처음이요. 거의. 그러신가요?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는 일단 없고. 네. 이렇게 라이브로 유튜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방송 프로그램들 출연을 많이 하시니까 그 유튜브도 있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 그 부동산 좀 여쭤보려고 제가 앞서 이렇게 쭉 뭐 해외에서 보고 있는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뭐 한국의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뭐 아파트, 비아파트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뭐 다시 침체기가 오래 갈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벌써 이제 하반기라서요.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건 주택. 네, 주택. 그걸 먼저 얘기해 드려볼게요. 주택이 정확히는 최근 한 8년 동안 가격이 올랐어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 7년, 8년 이렇게 올랐다가 오르다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빠져요. 너무 단기간에. 그러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9월까지는 그렇게 6억으로 빠졌던 게 9억으로 다시 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시장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이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장기자님 여기서 저희가 꼭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저희가 투자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거나 내지 말을 할 때는 당위로 접근하면 영원히 내 집 못 사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얘기할 땐 당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렇군요. 일단. 아니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늘 옳고 그름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네, 옳고 그름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어서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정치하고 제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요즘에 가끔 해보면 그 지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틀려? 이런 순간
답이 없습니다. 시장. 막 옳다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 현상을 받아들이는 건데 일단 그런 상황. 근데 올해 10월부터요. 네. 다시 그러니까 금액으로 이해드리면 더 쉬우니까 10억에서 6억으로 빠졌다가 9억으로 올랐는데 네. 지금 8억 5천 정도로 다시 빠지고 있어요. 다시 빠진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유지갈 거냐, 거냐. 아니면 오를 거냐.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또 빠지기 시작한다. 네, 그럴 가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해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집값 떨어지라고 요구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때다 하고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또 정책의 효과라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어쨌든 시장에 큰 흐름도 있으니까 지금은 큰 흐름상 이제 빠지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왜 빠지느냐를 네.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인데 결국엔 이 자산이나 재화 시장은 가격이 빠지는 건 수요가 줄거나 아니면 공급이 증가해서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가격이 빠지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신도시 짓는다고 또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장 기자님한테 계속 뭐라고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틀린 얘기를 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신도시는요. 네. 공급이 아니에요. 네, 신도시를 아무리 지어도요. 네.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의 공급은 가격을 네.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고 해요. 매물의 양. 예. 네. 그러니까 장 기자님 아파트 사러 가시면 어떤 아파트 삽니까?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괜찮은- 누군가 갖고 있는 그렇지,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누군가 갖고 있는 매물의 양 이게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공급?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막 내놓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안 되겠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요때 팔아야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오르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가격 전망이 네. 밟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거나 네. 어쨌든 그렇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네. 오늘 뭐 7만 8천, 9천 이렇게 찍는데 예. 이 통계치가 나온 게 2020년도인데 네. 뭐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0%가 증가했고 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전망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매물이 일단 증가하는 게 예. 향후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MM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네, 네. 수원 딸내집 근처로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봤어요. 네. 한 달 전에. 네. 그런데 세상에 100채 중에 30채가 매물로 나온 단지도 많더라고요. 와, 맞아요.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도 3,900세대인데, 이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몇 세대인지도 모르는데, 3,900세대인데, 900세대쯤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와, 예. 남편이 지금 팔면 사는 건 더 비싸게 산다고 팔고 전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네. 두 가지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우리나라가 독특하게요. 이렇게 매물의 양이 변동이 커요. 이유가 뭐냐면 네.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네.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자가 점유율이 43.5%밖에 되지 않습니다. 43.5%. 누가 다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투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5%는 집은 한 채 갖고 있지만 그 네.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전월세를 주고 있어요. 예. 그럼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건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 못 팔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못 팔죠. 그런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런 비중이 크다는 걸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팔고 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집을 팔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제가 전망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짜 용자시면 팔고 기다렸다가 싸게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지금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이라고 하기엔 좀 부탁인 것 같은데 네. 취재 편의점에 격주로라도 고정을 좀 하시려면 예, 이건 좀 좀 제가 다 면고스럽습니다. 예. 갑자기 또 올해의 예상 적자액은 얼마냐 맥락에 맞지 않아서 예, 정민지님 제가 나중에 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아까 10억 하던 아파트가 6억 했다가 다시 9억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8억 5천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억대 산 사람들이 이거 손해 아닙니까? 엄청나죠. 예. 뭐 6억대 산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죠. 예, 이 10억대 산 사람들은 이 피해를 어떻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이게 또 이것도 전제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거주하지 않을 집을 샀다면 네. 저는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데 네. 거주가 가능한 집. 네. 그리고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면 네. 파시면 안 돼요. 팔면 떨어졌다고. 네, 그냥 거주하시면 돼요. 그냥 살면 네, 된다. 그러면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신문 보지 마시고. 아, 저기 유튜브인데. 아니 부동산 유튜브. 아, 부동산 유튜브.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이제 듣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대신 예. 이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외출 줄이시고 예. 집을 많이 이용하세요. 집 안에서. 네. 그러면 효용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좀 슬프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거주하시는 집이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자가 소유하신 분이 43.5%고. 정확히는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 네. 예, 자가 점유율이 45.3%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갭 투자로 해서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갭 투자도 많고 네. 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1주택자인데요.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 사시는 분이 예,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한 채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이게 한 채만 갖고 있으면요. 세제 혜택이 엄청나요. 보유만 해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도나도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채를 갖고. 그래서 한 채 팔고 또 있다가 또 한 채 사고 이러면서 세제 혜택은 계속 보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일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1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1주택 거주자한테의 혜택을 더 늘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차이가. 네. 그러니까 보유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가 더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시장을 움직여야 돼요. 네. 투자하는 시장은.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대신 일거주자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면 네. 당연히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렇겠죠.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우리는 저기 네. 안보에만 햇볕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산시장에서 햇볕 정책. 예.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익히려면 예. 그 방향 속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네.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네. 공매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정책의 방향이. 그렇죠. 그래서 예. 자산시장이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징벌적으로 이건 시장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해하셨죠? 시장을 정치인들이 시장을 주물럭거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맞습니다. 건가요? 경제 정책을 자꾸 정치인들이 하니까 전문가들이 안 하고. 네, 국회의원이 가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심각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더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엔 더 떨어질 거야. 예. 두 가지인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공급 증가잖아요. 네, 공급. 근데 매물이 왜 증가하느냐? 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매물 증가하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네. 10년 이상, 10년 초과 보유한 분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아, 왜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요. 네. 절대 손절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못 버티면 경매로 나와요. 경매. 예. 싸게 안 판다는 거죠. 예. 어. 내가 산 가격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초과 거주한 분들은 이미 집값이 두세 배가 올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면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실현하는 거예요. 아, 이익 실현. 그렇죠. 예. 이런 구간이 꼭 필요해요. 당연하죠. 들고 있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팔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할 거다. 이건 징후가 일단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공급 증가죠.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부동산은요. 예. 장 기자님 이게요. 아주 네. 독특한 현상이 이 자산이에요. 뭐냐면 쓰면서 투자가 가능해요. 쓰면서. 예. 사용하면서. 이런 자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쓰는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요. 투자도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도 하지만 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수요자가 실수요자와 네. 투자 수요로 나누어집니다. 누군가는 쓰려고 아파트를 사고 누군가는 투자하려고 사요. 하고.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실수요가 아니에요. 투자 수요예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예. 갭 투자하는 사람이 예.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2018년도에 얼마 안 됐네. 예. 2020년도에요. 예. 이게 20만 명으로 증가. 충격적이죠. 예. 아니 전혀 몰랐네. 저는 이런 정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요가 확 증가하는 거예요. 실수요는 이렇게 증가할 수 없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너도 나도. 실수요는 이렇게 영끌. 증가 못하고 예. 투자 수요가 변화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올랐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투자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월별 네.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가 예. 많았을 때는 6천 건이었어요. 6천 명이 몰려들어서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지금은 188명입니다. 확 줄었네요. 수요가 줄었죠. 네. 집값이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어디까지 빠질까?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금 6억 갔다가 9억 올라갔다가 8억 5천 됐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계산이라면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대비를 좀. 근데 이 자산 가격에서 네. 하락을 얘기할 때 네. 저희는 예. 주로 몇 프로 떨어져, 뭐 가격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볼 때 쉽게 말해서 언제가 바닥이냐 네. 이게 신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집값은 빠졌는데 예. 그 집값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닥이에요. 거래가 많이 일어날 때가 네. 바닥이다. 네, 쉽게 말해서 예. 10억인데 예. 5억으로 빠졌어요. 네. 반토막 났죠. 그렇죠. 근데 거래가 안 일어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그렇죠. 얘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있거든요. 집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10억인데요. 예. 이게 8억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사는 사람이 많나? 그러면 그게 바닥이란 거예요. 아, 그럼 거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안 는다. 거래가 그다음부터 오른다 이제. 오른다. 근데 부동산 업자들이 거래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는 네. 얘기.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예.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길 거예요. 예.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절대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 시장의 변화를 보시라. 시장의 특히 변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건 시장의 말씀드려요. 변화, 거래량. 이거는 모든 시장도 그렇고 개별 아파트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싶으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막 빠졌어. 근데 가봤더니 사는 사람이 없어.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더 빠진다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덜 빠졌어.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고 이랬더니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다음부터 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절대 기준으로 하는 순간 네.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 네. 특히 이런 거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